올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 저 역시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곤 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면 그 빛을 잠시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혼자 산지 어느덧 8년. 처음엔 이 고요함이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탁 앞에 앉아 혼자 국을 떠먹고 있을 때면 지난 시간들이 갑자기 밀려오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 며칠째 보지 못한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들은 요즘 어떤지, 아들은 회사 일은 잘하고 있는지, 며느리는 몸살은 나아졌는지 궁금한 것들이 하나둘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 바쁠까봐, 혹시 귀찮게 느껴질까봐, 괜히 불편을 줄까봐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섰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지나 봅니다. 그래도 그날은 이상하게 아들 목소리가 꼭 듣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 신호가 길게 울릴 때마다 내 심장도 조금씩 더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숨이 찬 듯 급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아이들도 학교 준비를 해야 하고 저도 출근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뒤이어 아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러고는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순간 나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서 불편하게 만든 걸까? 전화하지 말 걸 그랬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며칠째 얼굴을 못 보았으니 김치 한 통이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손수 담근 김치였는데 손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외투를 챙기고 보자기 안에 김치통을 단단히 싸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에는 작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실례가 아닐까? 그래도 손자들 얼굴 한번 보면 좋지. 이런 마음이 번갈아 가며 나를 흔들었습니다. 아들네 집 문 앞에 도착하니 문득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미안해하지는 않을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당황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꽤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장난감, 가방, 책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손자들은 태블릿을 보며 나에게 잠시 눈길을 주더니 금세 다시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를 위한 자리라는 느낌보다는 잠시 비워둔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은근히 기대했지만 누구도 식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 바쁜 일상 속에 나는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접시들을 보며 문득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들이 바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쉬다 가세요. 오늘은 저희가 일이 많아서요. 나는 그저 그래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문이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쩐지 더 작고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거기 있을 자리가 있었던 걸까? 혹시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버스 흔들림 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 순간 문득 깊은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적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고 보고 싶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이 너무 커 내 감정조차 감춰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작은 존재처럼 만들어두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챙겨야지. 다음날 아침 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누군가가 챙겨주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그리고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근처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걷기 모임, 글쓰기 프로그램, 작은 음악 교실까지 하나씩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집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오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내 삶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왔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새가 올라오는 걸 보는 일상이 내 마음을 다시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다음엔 꼭 같이 식사해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서방아. 그날은 나도 바빴다. 다음에 시간 맞춰서 천천히 보자꾸나.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자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내 마음에 갇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모든 걸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내 감정을 돌보고 내가 나를 아껴주는 것, 그게 진짜 노년의 독립이라는 것을요.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삶을 찾은 것 같구나. 당신의 내일에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